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한겨울에도 따뜻한 공간에서 낚시할 수 있는 하우스 낚시터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촌지 낚시터입니다. 약 10,000평 정도 되는 노지 낚시터와 함께 하우스 낚시터를 함께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좀 그쳤는데 내려올 때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을 재촉하는 그런 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비가 내린다든지 또는 흐린 날은 저기압이라서 붕어들이 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적은 공간에 많은 붕어들이 들어가 있는 손마터나 하우스 낚시터에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입질을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곳 농촌지 하우스의 붕어들은 이런 저기압 상태에서도 어떤 입질 형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기압 상태라 지금 하우스 안이 좀 어두워갖고 찌탑이 보일까 걱정입니다. 대양이 지금 이게 2.4칸인데 찌탑이 보일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어제인데, 이렇게 하우스에서 굳이 집어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집어제로 콩알떡밥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좋고, 특히나 이렇게 처음 와본 곳, 저도 여긴 처음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집어제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어제는 보통 5합 집어제를 쓰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5합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하우스는 아무래도 찐버건 이로 보리 계열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반으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cc에 100cc, 50, 50 이렇게 되면 300c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50cc 놓고 해서 350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물을 딱 반 2대1로 170호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건데, 이게 이제 복잡하다 그러면 하나씩 빼도 됩니다. 이렇게 3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0에 150 이렇게 넣으면 350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을 175 이렇게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미 있으니까 일단 이 5가지를 다 섞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집어제는 물을 한 40%, 제품의 40% 정도 넣는데, 이건 50% 반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50cc니까 175를 넣겠습니다. 충분히 10분 정도 물을 먹게 한 상태에서 많이 치대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용 하우스 낚시터 집어제는 이제 당구용으로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좀 촉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보리를 반으로 줄이는, 첫 번째 보리를 반으로 줄이고, 두 번째는 물을 조금 더 넣어주고, 세 번째는 훨씬 더 많이 손물을 주면서 치대주는 겁니다. 약 70번 정도 치대줄 겁니다. 많이 치대줘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늘에 달 때 집어제처럼 쿵 눌러서 이렇게 크게 다는 게 아니라 작게 잘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가서 풀어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 하우스 집어제 사용법이 노지와 좀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떡밥이 어느 정도 물을 먹으면 지금부터 이제 치대줘야 되는데, 보통 노지의 거를 30번 정도 한다면 여기서는 한 70번 정도, 그러니까 손물을 한 7번 주면서 한 번 손물 줄 때마다 10번씩 그런 식으로 해서 한 70번 정도 평균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만져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몇 번만 살짝 눌러서 하더라도 이게 그 당고 떡밥, 콩알 떡밥으로 쓸 수 있는지 말랑한 상태,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로 혹시 쓴다든지 또 흔들이 쓸 때 보쌈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능 떡밥입니다. 이 하우스 낚시 입질용 미끼는 크게 보면 이제 그루텐, 그 다음에 이제 어분, 콩알, 당고, 그 다음에 흔들이, 또 도로로는 제가 안 꺼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곳에서는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사용 가능한 요 세 가지 정도 사용을 할 건데, 요건 뭐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요건 어분 콩알은 개놨으니까 그루텐만 지금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베라 그루텐에 와다구를 50cc 넣는 방식인데, 이게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제가 저수온계에 아주 좋아하는 그런 배합법입니다. 보통 신와라고 합니다. 100cc를 넣고 물은 조금 더 많이 125 정도 넣을 겁니다. 저도 이곳 농촌지 하우스에서는 낚시를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먼저 일단 낚시를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끼맞춤이라든지 채비에 대해서도 또 미끼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어제도 이렇게 너무 각지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작게 달아주면 됩니다. 요거는 두 바늘, 요거는 외바늘로 할 겁니다. 이건 흔들이를 달 겁니다. 물에 넣었다가 흔들이를 묻히는 방식으로 2, 3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다시 물에 넣고 이 집어제에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 이건 이제 아쿠아 블랙 그냥 가루인데 요거로 건마부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또 요거로 이렇게 바늘기를 누르는 방식으로 보쌈을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어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입질. 농촌지 첫 붕어가 나왔는데 좀 올렸다가 쭉 끓고 가는 거, 대부분 이게 초기에는 이런 입질이 가끔 나옵니다. 이거는 오른쪽 흔들이인데 외바늘 조금 그나마 좀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오, 이건 힘쓰네. 왜 이렇게 힘을 쓰냐. 아주 힘도 좋고 붕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빨간 목줄 먹이기 때문에 그루텐을 먹은 겁니다. 모노줄인데도 쉥 소리가 나네. 어? 이 사장님. 아니 그 여쭤보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아직 조항이 어떠신가?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조항이야 뭐 감사합니다. 원체 개체 수가 많아서 작년에 얘가 낚시인들 사이에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와보고 싶었는데 못 오다가 올해 왔는데 완전 초보만 아니면, 그러니까 고기를 조금 달래면서 흥분시키지 않고 잡을 수만 있으면 50마리, 100마리 우습겠는데요?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작적이라 아마 좀 까칠해질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작년 11월부터 관여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알려진 거예요. 여기 웬만한 하우스 낚시터 다니시는 분들은 농촌지 모르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빨리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노지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이에요 사실. 노지도. 노지는 자비터죠. 자비트, 자비터죠. 붕어, 수상자들도 많이 있대. 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이.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그럼 올해 투자 주로 하신 거예요? 올해? 올해 다 했잖아요. 아, 올해 다 하신 저 거예요? 겉뿌리, 물막이 다 하고 텐트, 노지 그 천막 다 걷어버리고.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보다 지금 더 흐려진 것 같아. 이렇게 힘쓰는 것들은 최근에 넣은 거예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힘을 써? 여기 힘 좋다고 말, 이거 봐요. 힘 좋다고들 알지.
오늘 사용 중인 채비하고 찌맞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지금 얘가 한 2, 4칸 정도, 아주 길게 하면 2.5칸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보통 2, 4칸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2, 4칸대 지금 2대 편성을 했고요. 찌는 핑크2 롱다리입니다. 이거 핑크2 롱다리는 하우스 전용찌로 아주 초저부력찌로 나왔는데, 이 저부력찌에 케미를 꼽으면 이게 직립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찌탑은 좀 짧고 찌다리는 길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저부력이면서도 이렇게 직립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양어장 전용찌입니다. 그리고 길이를 길게, 이 같은 경우는 60cm, 55, 60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길면 이 짧은 찌에 비해서 똑같은 척수 칸수를 쓰더라도 좀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하우스 낚시에서는 저 폴대 밑에 가까이 붙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쓰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원줄은 요거 모노 1호입니다. 원래 양어장에서는, 제가 양어장에서는 1호 정도 쓰고 하우스에서는 0.85 쓰는데, 요즘은 하우스에도 향붕어라는 게 들어가서 큰 붕어들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전하게 좀 1호를 썼습니다. 이건 황금봉돌이고요. 그 다음에 목줄은 의목줄, 데크로 한 20 정도 썼습니다. 이렇게 별로 길지 않게 썼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정도로 평상시에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더 가까이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목줄을, 저는 의목줄을 더 길게 써줍니다. 5cm, 10cm. 그러면 더 길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20cm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스위벨 1호. 이렇게 브로아가, 여긴 브로아가 앞에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하우스는 보면 브로아가 중간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줄을 밀어서 찌가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조금 안정감이 있는 1호보다는 2호를 쓰시는 게 낫고요. 이렇게 흐름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 작은 1호를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왼쪽 거는 지금 두 바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무민을 5호인데 겨울철에는 하우스에서는 무민을 4호나 5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외바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민을 5호입니다. 이렇게 채비를 하셔서 찌맞춤은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다 똑같습니다. 항상 양어장 찌맞춤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위벨까지 달고 바늘만 빼고, 바늘 없이 스위벨까지 단 상태에서 중층에 띄웠을 때 천천히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게. 근데 정확히, 더 정확히 하고 싶다면 일단 여기다 세우십시오. 반목이나 한목 세운 상태에서 여기다가 소자 세링이나 중자 세링,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중자,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고 중자를 답니다. 중자를 달라서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찌맞춤하고 찌 올려서 한두 목 이렇게 내놓고 낚시하면 스위벨만 살짝 닿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 이제 채비 관련 팁을 드리면, 하우스 낚시는 하다 보면 채비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잘못 걸려갖고 팅 하는 경우에 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또 낚싯대하고 감기는 경우도 많고, 그럼 그렇게 채비 트러블이 생겨서 채비가 못 쓰게 됐을 때 여기서 원줄 다시 매고 찌맞춤하고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따로 매 갖고 다니는 겁니다. 여벌의 채비를. 이건 2.4칸이거든요. 원줄 2.4칸에 맞춰 해놨기 때문에, 하우스는 보통 2.4칸 이하니까 이건 원줄만 연결해 갖고 조금 원줄만 줄여주면 2 때도 쓸 수 있고 20 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찌맞춤 다 돼 있고 이렇게 풀어서 줄감기에 감겨 있는 거를, 이거 낚싯대에 감는 줄감기거든요. 대롱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풀어 가지고 쭉 풀면 이 끝에를 무매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게 벌어지면서 빠집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낚싯대 초리대에 그냥 딱 끼고 연결만 하면 당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요거 여벌의 채비 한 2-3개 정도는 매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와, 힘 좋다. 노지에서 월척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여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넣으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입질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오면 누구나 이제 50마리, 뭐 100마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느냐? 물론 다른 곳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근데 조금 경험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뭐 5마리, 10마리 정도까지는 아주 쉽게 잡습니다. 이런 데 오면. 뭐 어떤 미끼 넣어도 또 찌마침이 조금 무거워도 다 입질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한 10마리 정도 잡고 나면 아마 고비가 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미끼를 잘못 활용하면 고기가 떠오르는 현상. 그래서 막 흥분된 상태. 중축 낚시에서는 그걸 우아줄이라고 하는데, 흥분돼 가지고 제대로 밑에서 먹질 않고 위에서 건드리는 현상, 또 내려가면서 쭉 갖고 내려가고요. 이런 현상, 아주 번잡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현상이 몇 번 나오다 보면, 그래서 허챔질이 되고 하다 보면 채비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천장을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찌를 깨트릴 수도 있고, 채비가 트러블이 생겨서 원줄을 끊든지 채비 전체를 날려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늦게 챘더니 옆에 거를 또 아예 걷어놓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 곳, 또 고기가 쉽게 떠오르는 상황에 대처하는 붕어를 달래면서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척. 투척은 이런 곳에,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 곳에서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반스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풀스윙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낚시에서 입질이 까칠할 때는 저 벽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가까이 붙여갖고 저 중앙 폴대 벽에 탁 부딪혀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자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채비 엉키지 않도록 편하게만 던져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챔질인데 챔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질이 자주 오기 때문에 조금 또 고기가 흥분하고 하다 보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입질이 쭉 끓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채다 보면 잘못 걸려가지고 오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엉켜갖고 채비가 엉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채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별해서 채셔야 됩니다. 원래 양어장, 특히나 하우스 낚시는 입질 약할 때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걸 다 채야 되는데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선별해서 진짜 입질만 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챔질하는 방법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헛챔질이 되더라도 채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수심이 한 1.8m 밖에 안 되거든요. 낮은 경우인데 이걸 보통 이 끝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안 잡고 끝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헛챔질이 됐을 때 채비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낚싯대를 감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다 놓고 하든 여기다 놓고 하든 낚싯대 손잡이를 한 10cm 정도 이렇게 뒤로 당겨 놓고요. 입질이 왔을 때 이 정도 끝나게. 그래서 설사 다른 데를 보다가 늦게 봐서 챔질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벗어나지 않도록, 저 채비가 물 바깥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헛챔질을 했는데 채비가 한 번이라도 물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여러분 챔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잘못됐을 때 원줄이 터지든지 트러블이 생기든지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챔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헛챔질이 된다든지 또는 고기를 끌어오다가 터졌을 때 이 뒤에 천장에 박히는 거를 막으려고 낚싯대를 이 채비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를 탁 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엉킵니다. 그리고 저 찌가 낚싯대를 때려가지고 찌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요즘 이렇게 비닐을 이중으로 채비 하우스 때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쳐놨거든요. 처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 땅 때리면 찌 부러지지도 않고 채비도 엉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때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습관을 잘못 들이신 분들은 꼭 이렇게 가면 앞으로 확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보냈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고기를 띄우지 않는 겁니다. 고기를 달래면서 잡는 건데 그 띄우지 않는 거는 요 밥입니다. 밥을 어떻게 쓸 거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제가 집어제도 계속 해보고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거라도 먹지만 이 집어제를 잘못 쓰면 고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루텐만 또 쓰면 집어력이 떨어져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어분 위주의 요 집어제와 기존에 개해놨던 그루텐을 이용해서 콩알떡밥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잘 안 풀리면서도 밑으로 딱 내려가서는 고기가 먹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방법인데 원래는 어분 2컵에 그루텐 1컵 이런 식으로 따로 개도 됩니다. 어분 2컵 예를 들면 100cc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루텐 50cc를 넣고 흰 그루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150cc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100에서 125 정도 넣어 갖고 그렇게 따로 계셔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루텐하고 집어제를 개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집어제 2개에 요 정도라고 하면 요 정도 손에 잡고요. 그루텐을 요거 반 정도만 2대1 정도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 가지고요. 이걸 합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되다 싶으면 이렇게 손물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기존에 뭐 어분 당구나 그루텐보다 이게 뭐가 좋으냐? 요거는 일단 어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냄새로 고기를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분 당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무르게 해야 되는데 아주 무르게 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던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고기가 많은 곳에서는 건드려 놓으면 내려가면서 바늘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루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루텐이 바늘 결착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밑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 이 콩알떡밥은 어분의 지보력과 그루텐의 바늘 결착력,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흡입하기 쉬운 장점을 합쳐놓은 그런 떡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상태를 보면서 요 정도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 요게 조금 되다 싶으면 이 바깥에만 이렇게 담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담그다 보면 너무 질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물만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요게 이제 2바늘이고 여기 한 바늘로 했는데 요것도 한 바늘을 자르겠습니다. 똑같이 외바늘로 만들고요. 외바늘로 만들어서 오른쪽 거는 그루텐만 달고요. 요 왼쪽 거는 지금 개놓은 요 그루텐하고 어버너가 합쳐놓은 요 콩알떡밥을 다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느 쪽이 잘 나오는지 한번 동일한 조건이니까 7마리 먼저 잡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4마리 잡으면 이렇게 자리를, 낚싯대를 바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그루텐하고 요 콩알하고 어떤 게 잘 먹는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대에는 조그마 지금 갠 콩알떡밥을 오른쪽 대에는 그루텐을 이렇게 바늘 걸쳐다는 식으로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오른쪽 그루텐이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2대0) 오, 크다. (2대1) 좀 큰 게 나왔지. 오! 어휴, 2대2. 바로 나오네요. 3대2 역전입니다. (3대3) 동점입니다. 으쌰! 그루텐. 그루텐이 다시 역전했습니다. 지금 4대3으로 그루텐이 앞선 상태에서 낚싯대는 그대로 놓고 미끼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콩알이 되는 거고 왼쪽이 그루텐이 되는 겁니다. 이야, 똑같이 나가네. 4대4 다시 동점입니다. 정말 똑같이 나가네요.
역시 그루텐이 5대 4입니다. 다시 동타입니다. (6대 5인가요? (6대 6) 다시 동점입니다. 마치 제가 설계한 것처럼 동점이 돼 버렸는데 설계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6대 6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승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무승부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 한 마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올라왔는데 허챔질이 됐어요. 결국 그루텐이 7대 6으로 이겼습니다. 제 예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루텐보다는 요 콩알, 그루텐하고 집어제를 해놓은 요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루텐이 이겼습니다. 근데 오전에 아까 이 흔들이도 써봤는데 흔들이도 잘 먹습니다. 여기는 흔들이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콩알떡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그루텐도 잘 먹고, 여기는 고기를 흥분시키지만 않고 이렇게 고기를 붕어를 달래면서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쥐올림과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성에 있는 농천지 하우스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작년에 얘가 정말 낚시인들 사이에 입질이 좋기로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와봤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개장 초기고 1월달, 2월달에 가봐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낚시터는 1, 2월에 굉장히 입질이 안 좋은데 여기는 엄청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이곳 안성에 있는 농천지 하우스에 오셔서 하우스 낚시의 묘미를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